이제 GMO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이제 유전자 변형으로 해서 만들어진 식품들 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예, 이게 뭐 일각에서는 뭐 자연적이지 않다, 음. 뭐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리고 어찌 보면 한켠에서는 야, 이미 우리가 지금 농산물이 오랫동안 우리가 뭐 경작을 하면서 농업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중간에 품종이 개량이 되면서 그렇죠, 그것도 일부 GMO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좀 보시는 관점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이 관련해서도 뭐 많은 이제 찬반 토론이 좀 되겠지만은 네, 정박님께서는 뭐 GMO 식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는 좀 안 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럽에서는 예, 미국 쪽은 뭐 먹는 방향으로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걸 뭐 일률적으로 뭐 나쁘다 좋다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좀 그 배경, 그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특히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예. 아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 오늘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네네. 그 설국 열차 보면 설국열차. 예. 그 꼬리 칸에 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그 공급되는 게 무슨 양갱 같은 거 주잖아요. 양갱. 근데 그게 뭐 보니까 무슨 바퀴벌레 같은 바퀴벌레로. 이런 걸 하는데 아니 그런데 정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라도 먹고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아 이거는 정말 이거 어떻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 이거는 정말 우리를 능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해서 안 먹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선택의 문제고 그때그때 윤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좀 우리가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지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다 지금 굶어 가지고 다 죽을 판인데 아 지금 이 유전자 변형 작물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왜곡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말씀대로 사실 그 우리가 육종학이라고 하잖아요. 브리딩. 브리딩. 그 육종학이 뭡니까? 우리가 실제 말 그대로 종을 가지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종을 끊임없이 인위적으로 뭐 개량을 시킨 거잖아요. 품종 개량을 하고 교배를 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거 다 그렇게 해당되는 건데 다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학자들의 영역하고 일반 사회적인 영역과 같이 맞물려 갖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지. 자 지금부터 이거는 안 된다, 이건 된다라는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는가. 지금 와가지고 뭐 GMO 얘기하지만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먹고 있는 옥수수도 과거에 뭐 멕시코에서 한 약 9,000년 전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옥수수의 크기가 아니었대요. 아 그렇죠. 정말 조그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일부 뭐 품종이 선택적으로 교배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뭐 그리고 뭐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원래 씨가 엄청나게 많은데 뭐 지금 좀 편하게 먹기 위해서 일부 좀 품종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 하여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뭐 우리 너무 잘 먹고 있었던 뭐 옥수수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삼고 아 지금 이거는 GMO고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준점을 삼아야 될지가 정말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그런 작물들을 여러 가지 개량을 하고 하는 거는 나름의 이제 시간의 검증을 좀 받아오고 많은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든 몸으로 실험적인 것들을 봐왔는데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바로 이제 투입할 때는 또 좀 이 시간적인 검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검증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과학 기술하고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뭐 통제란 말도 씁니다만 통제란 말보다는 이 과학 기술하고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그 과학 기술도 그 윤리성이 담보될 수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냥 제4차 산업혁명 해갖고 무조건 좋은 거고 이렇게 갑니다만 독일에서는 그거 좀 비슷한 개념이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에 들고 나왔을 때 뭐 자기들이 한번 이거 예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정말 통제가 안 될 만큼 이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니까 그때 뭐 중지한 건 아니고 딱 일단 먼저 한번 유보를 하고 그 사회적인 하나의 논의의 장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갔을 때 과연 인간의 삶과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GMO 같은 문제도 크게 보면 좀 그렇게 접근하면 좀 좋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 이제 먹거리에 관계되니까 이거는 선동의 영역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념의 영역도 아니니까 결국 과학은 소통의 영역이잖아요. 서로 이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실험을 가지고 관찰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서 이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대표성이라는 것들을 좀 더 표본을 많이 신뢰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어쨌든 가장 이제 소통이 필요한 영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루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수명을 늘려주는 GMO 음식 만약에 그게 있다. 정박님은 드시겠습니까?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수명이 늘어난다. 근데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 영국 왕립과학원의 모토가 항상 모든 것을 의심하라. 항상 의심하라니까. 진짜 늘어날까? 이거에 대한 의심. 그리고 과연 이게 어떤 부작용은 또 없을까? 그리고 뭐 수명은 늘어나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좀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도 우리가 모르지만 계속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진화를 하고 있듯이 이런 GMO도 만약에 유전자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은 저는 원래 과거에도 그런 품종 개량이 있었으니까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GMO 음식 드신다, 나는 먹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드시네. 끊임없이 의심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도 먹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뭔가 뭐 그런 결과도 좀 나오고 임상 실험도 나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GMO 기술로 해서 정말 인간이 늙지 않는다면 오늘 뭐 노아의 종말에 대한 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엄청난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진짜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게 노화가 없어. 뭐 GMO 음식으로 우리가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철학적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학문이든 결국 마지막이 철학으로 수렴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인간은 뭐 생물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항상성을 추구하고 신진대사를 하고 자기 복제를 하고 또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유시유종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우주도 사실 시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뭐 한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또 어차피 이 우주도 끝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인간도 어떻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적용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계를 알고 있을 때 오히려 인간은 가장 더 삶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더 빛나지 않을까. 사실 근데 지금 영원 불멸은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150살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150살 때 이제 죽는 거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가치는 모르겠어요. 이게 막 인간의 삶이라는 게 막 약간 기승전결을 치자면 마지막 결말은 이제 죽음인데 그 자체가 그냥 늘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게 더 추가가 될 것인가?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노화의 개념 자체가 시대마다 달라지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중세 시대 때 프랑스의 그 왕이 아주 현명한 노인으로 불렸거든요. 현명한 노인왕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이 43살에 죽었어요. 근데 현명한 노인으로. 그리고 43살 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인생 50이라고 불렀어요. 19세기 일본은 인생 50. 그래서 인생은 30 전에 돈 못 모으고 사회 기반을 못 잡으면 끝난 인생이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하고는 30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죽었어야 돼요. 19세기는 인생 30에 결혼해가 자식 어느 정도 거느리고 기반 잡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난 인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결국 노화의 개념이나 장소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이게 뭐 우리가 너무 규정적으로 딱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오히려 뭐 30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또 이게 늘어났고 예전에는 뭐 우리가 왜 연금제도가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나라에서 실컷 이제 세금 다 뽑아먹고 군대 보내고 했는데 그 55세 정년퇴직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연금제도가 보통 그 22세기 설계될 때 평균 수명이 60에서 65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받아먹고 아웃되면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도 달라지고 건강의 기준 달라지고 노인은 예전에는 55세가 노인이에요. 60세였다가 65세였다가 지금 70세, 75세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수명의 개념 다 달라지니까
뭐 너무 그게 얽매일 필요는 없고, 없다. 네, 우리는 뭐 그냥 예. 인간도 그 개념도 결국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50살의 새 시대가 오게 되면은 네. 뭐 너 몇 살이야? 이럴 때 나 80인데 이러면 아직 애네. 그렇죠. 뭐 이런 시대가 오네요. 지금 치면 한 40도 안 된 거죠. 자, 오늘 저희가 또 노화의 종말에 대해서 예,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정박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정말 노화의 시대가 오는 것, 그리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이야기 또는 우리가 뭐 온도 조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야기 나왔고 또 정말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면 진짜 인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화의 종말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GMO TV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노화의 종말을 읽으신 분들 또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댓글창에 정말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 토론을 또 이어가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